안녕하십니까.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 진행을 맡은 전혜경입니다. 우리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에서는요,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수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밤 주잘백에서는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춘 질문들을 이 스튜디오 안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방송 도중 육망 종목, 히든 전략까지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참여 이벤트 또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팍스경제TV 시청자 게시판이나 노란톡 메신저 혹은 너튜브를 통해서 주식과 파생상품 투자에 관한 궁금했던 질문들 올려주시면요. TV 방송 도중에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채택이 되신 분들께는 주식 투자와 파생상품 교육 BOD를 USB에 담아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일요일의 주인공 김정철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철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장님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토요일 날 이제 여러분 일요일 날 이 방송을 보고 계실 텐데 금요일 날 증시 때 시장이 다시 밀렸어요. 다시 밀렸는데 이 우려는 뭐 비슷비슷합니다. 결국 채권금리 다시 올라서 이제 또 밀렸던 건데 오히려 이제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면 악재가 크게 벌어지면 오히려 채권으로 자금이 몰려서 오히려 시장이 오히려 좋아지는, 참 요즘에는 안 좋은 게 오히려 좋은 거고 좋은 게 안 좋은 거 같은 이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시장 판단하기 좀 쉽지 않을 텐데 지금 오늘 방송과 함께 전체적으로 시장 전략을 한번 잘 세워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수급 독약이 여전히 어려운데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급 여부에 따라서 지수가 다 단기 바닥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게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주에도 포인트가 한번 나왔죠. 제일 중요한 거는 10월 11일이었던 것 같아요. 10월 10일이었던 것 같은데 10월 10일 날 보시면은 10월 10일 날 지수가 제가 이거 항상 누누이 강조드렸던 내용인데 이번 한번 또 다시 한번 나타났는데요. 자, 보시면은 10월 10일 날 코스피를 한번 볼게요. 코스피를 보시면은 10월 10일 날 코스피가 1.64%까지 급등했다가 종가에 결국 마이너스로 돌리고 났거든요. 그리고 코스닥을 보시면은 10월 10일 날 코스닥을 보시면은 코스닥 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0.84%까지 상승했다가 결국 종가에는 2.62%로 급락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급락할 때 개인이 팔았다. 그런 거기가 단기 바닥이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지수가 밀렸을 때 개인 투자자들 무조건 매수가 나오고요. 지수가 오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전부 다 매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판단해 본다면 반대로 지수가 밀렸을 때, 급락했을 때, 크게 밀렸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가 나온다. 그럼 대부분이 다 손절성 물량이다. 손절. 그러니까 신용이든 미수든 뭐 썼던 분도 계실 수 있는 거고, 또 아니면 내가 손절 라인을 좀 잡고 계셨다가 그 라인이 크게 깨지니까 추가적으로 밀리는 경우 그냥 손절하고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요즘에는 마진콜이 전날 전화가 오기 전에 미리 매도하시는 분들이 좀 꽤 많아요. 그래서 마진콜 당하기 전에 그냥 알아서 손절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마진콜 하루 전에 그냥 바로 지수 밀리니까 매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 대부분 시장이 홀가분해져서 그 다음날 반등이 이렇게 나오더라. 코스피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 이후로 지금 반등이 나온 상태고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날 10월 10일 날 개인은 코스피에서 대량 순매도했었고 코스닥에서도 662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 뒤로 결국 지수는 돌렸죠. 돌렸다가 지금 오늘 밀렸잖아요, 장이. 오늘 장이 밀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오늘 장이 밀리니까 오늘 개인은 매수를 했어요, 다시. 예. 근데 여기서 그럼 이거 다음에 또 밀립니까? 더 밀릴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구간은 어느 구간이 2420포인트 밑으로 내려가는 이 구간에 만약에 하락하는 구간이 생긴다 그러면 개인 손절이 또 나와요, 이제. 개인 손절이 또 나오기 때문에 이쪽이 지지라인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반면에 이제 10월 11일 날 그 일이 벌어진 10월 10일 그 다음 날 10월 11일 날 어떻게 됐냐? 10월 10일 날 사실 급등했죠. 10월 10일 날 코스피 급등했잖아요. 근데 그때 여지없이 개인은 매도입니다. 여지없이 개인은 매도를 했죠. 개인 매도했고요. 그 다음에 10월 12일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2일 날 보시면은 역시 여지없이 개인은 매도. 오히려 코스닥은 이제 매수를 하긴 했는데 코스닥은 2차전지 쪽이 개인 투자자 좀 매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자면은
코스닥은 매수가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반응은 있습니다만은 코스피가 일단 매도가 나왔다는 거, 그 부분 지수 올라가면 매도 나온다라는 거 얘기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코스닥이 급락했죠. 13일 날. 13일 날 오늘 방송 찍고 있는 게 10월 13일이고 여러분 보고 있는 건 10월 15일일 텐데 코스닥이 지금 오늘 1.52% 급락이거든요. 왜 급락이겠습니까? 10월 12일 날 지수가 오르는데 코스닥을 샀어요. 개인이 샀어요. 그러니까 오늘 13일 날 급락이 나오는 거죠. 급락이 나오고 개인은 더 샀죠. 이제 여기서.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지수 하락 시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도세가 하락장에서 지속되면 이거 단기 바닥이다. 지수 밀렸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도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단기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지수가 올라가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가 한다. 그러면 거기가 단기 고점일 수 있다. 이걸 여실히 증명하는 수급 동향이었다. 최근에. 여러분 이건 제가 처음 얘기 드린 것도 아니고 지금 여러 번 얘기 드리고 있으니까 지난주에도 이미 이런 상황이 한번 발생했어요. 지난주에도 발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은 반드시 좀 잊지 말고 알고 계시고 좀 같이 대응을 해보시면은 시장 대응하는데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다. 예를 들어 개인 투자자들이 투매로 쏟아지는 물량, 손절성 물량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그날 종가 매수로 과감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요. 어제같이 개인 투자자들이 올라오는데 거기서 순매수를 연속적으로 해대고 있다. 코스닥 지수에서. 그럼 그거 곧 단기로 수익 차익 실현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하여튼 개인 투자 반대로만 하면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립니다. 네, 지수 하락 시 순매도 지속되면 단기 바닥이라고 합니다. 이런 지수 전략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 다 공개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하단에 샵 3989 번호로 주잘백 3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지수 전략과 더불어서 히든 종목까지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노란톡방 안에서 올라온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녹화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은 아니라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 분위기 어떤가요? 네, 일단 뭐 노란톡 메신저 오프 채팅방은 사실 오늘 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오늘 얘기들이 뭐가 많이 나왔냐면 가장 크게 얘기 나온 부분들은 한미반도체 그동안 공략했던 종목들, TCC 스틸 이런 종목들이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처음 뭐 보시면은 TCC 스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CC 스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로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했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2차 전지가 여러분 안 좋기 때문에 2차 전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 드리고 차라리 원통형 배터리를 그냥 차라리 여러분들이 2차 전지에서 LF 배터리 쪽으로 지금 시장이 쏠려 있기 때문에 3원계 배터리를 하는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3원계 배터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쪽 상태가 안 좋고 LF 배터리 쪽으로 지금 시장이 몰려가고 있기 때문에 LF 배터리 관련주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LF 배터리 관련주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3원계 배터리 관련주도 하지 말고 그러면 어떤 종목을 2차 전지에서 봐야 되느냐 했을 때 제가 얘기드린 게 LF 배터리든 3원계 배터리든 모두 다 원통형, 각형 이런 배터리들의 주격을 나눠 쓰는데 대부분이 요즘 원통형 배터리로 쓰고 있다. LF 배터리든 3원계 배터리든 원통형 배터리로 만들어서 하고 있다라는 거 제가 얘기 드렸고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를 보시자고 했어요. 거기서 대표적으로 얘기 드렸던 종목이 바로 TCC 스틸입니다. TCC 스틸 최근에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한 뒤로 지금 한 2주 지났는데 지금 보시면 뭐 5만 원대의 주가가 지금 현재 오늘 73,500원 넘어서서 73,600원까지 찍었거든요. 단기적으로 지난주만 여러분들이 요거 갖고 얘기 드려서 진행했더라면 한 수익률이 한 18% 정도 올라왔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전에 처음에 이제 요거 다시 한번 얘기 드렸을 때 접근했었더라면 수익률은 한 30%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잘 참고하시고 TCC 스틸 같은 경우 지금 정고점에서 정고점 맞고 떨어졌거든요. 정고점 매물병 맞고 떨어졌는데 정고점 매물이 많이 없어요. 많이 없기 때문에 요거 밀리면 다시 한번 꼭 여러분 다시 한번 주시하시면 좋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특별히 원통형 배터리가 강한 거는 당연히 LFP든 3원계 배터리든 원통형을 쓰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원통형이 다 수익 나는 거 아니야 이런 기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특히 이제 니켈 도공합화 만드는 TCC 스틸 같은 경우 가장 수혜를 많이 본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강조를 드렸고 두 번째는
연휴 동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 드렸던 연휴 동안 얘기 드렸던 바로 한미반도체입니다. 근데 한미반도체가 좀 안타까운 게 오늘 좀 안타깝더라고요. 한미반도체 보시면은 자 한미반도체입니다. 자 한미반도체인데 한미반도체 보시면 제가 여기 보시면은 손절가하고 목표가 다 보내드렸는데 목표가 1차 목표가 59,500원이에요. 한미반도체 여러분 이거 10월 5일날 제가 얘기 드렸다고 10월 5일 얘기 써였죠. 10월 5일 얘기 드렸는데 이게 목표가가 59,500원인데 한미반도체 차트를 보시면은 오늘 59,400원. 꼴랑 100원 한옥가 차이로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좀 약간 이거 꼬이는 거 아닙니까 하는 분들이 계신데 괜찮습니다. 이거 다시 재도전해서 올라옵니다. 분명히 다시 올라오고요. 자 이거 어차피 이거는 AI 반도체인 그 GPU 칩과 같이 만드는 HBM 반도체의 본딩 장비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최근에 AI 반도체 관련주도 오늘 또 AI 반도체 관련주도 나름 선전했거든요. 이스페타시스 마찬가지로 이스페타시스 거의 뭐 밀리진 않았고요. 그냥 관련주도 나쁘지 않았는데 충분히 저는 한미반도체 추가적으로 다음 주에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1차 목표가 충분히 찍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목표가 100원 차이는 안 되긴 했지만 좀만 더 기다려 보시자고요. 충분히 목표가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TCC 스틸 그리고 한미반도체 저희가 TV 방송 도중에 공개했던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 외에도 노란톡방 안에서는 히든 종목이 꾸준히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 이런 히든 전략 잘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샵 3989 번호로 문자 주제백 3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보이실 겁니다. 하단에 QR코드를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실행하시고 근처에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링크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지수 전략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관한 내용 알아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가장 핫한 종목의 이슈에 대해서 진단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황과 관련해서 저희가 꾸준히 방송에서 얘기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중동에서는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이 전쟁의 상처와 신음하고 있는데요. 양쪽 전쟁 상황, 시황을 알아보면서 국내 증시,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히려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투자 포인트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뭐 한 몇 주 안 봤더니 시장이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뭐 변화가 있냐? 없어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요즘에 이제 거의 소강 상태입니다. 너무 소강 상태여서 이제 딱히 뭐 할 것도 없고. 근데 자꾸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서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요거에 이러다가 내년 정도 되면 힘에 붙여서 다들 그때부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서로 결국 휴전하지 않을까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 전선이 거의 다 고착화돼 가지고 전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중동에 이스라엘하고 그다음 하마스가 한번 붙게 된 거죠. 자 보시면은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지속 공격해서 현재 지금 진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성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어느 한쪽이 완벽하게 이길 수 있는 전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서로 지금 그냥 뭐 싸우고만 있지만 서로 소모전만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좀 방향을 바꿔서 크림반도를 공격한 다음에 서부 해랑을 만들어 보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쉽지는 않다. 러시아도 이쪽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곡물 시설을 공세를 지속했습니다. 그래서 곡물 창고 계속 공격하고 미사일로 공격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어떤 부분을 나타나냐면 관련주들이 급등했는데 먼저 한일 사료 뭐 이런 종목들 먼저 볼게요. 사료 관련주도 오늘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급등한다 그래서 이걸 추격하기 쉽지 않은 게 곡물 창고 몇 개 날라갔다고 곡물가가 엄청 뛰겠습니까? 지금 곡물가를 보려면 여러분 HTS상에서 이 ETF를 보시면 되는데 이 3대 코덱스 3대 농산물 선물이라는 ETF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곡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어제 잠깐 오르는 거 오늘 잠깐 오른 건 뭐다? 뭐 때문이다?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곡물 창고에다가 미사일 공격했다는 거 그거 하나 말고는 없어요. 근데 겨우 해봐야 1.74% 곡물가 오른 정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굳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여기에 맞춰서 포커스 맞춰서 투자를 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래도 관망이다. 이 급등에도 관망하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립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인 장례식장에 러시아가 공격했어요.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러시아나 이스라엘이나 누가 전쟁 범죄 제일 많이 하냐. 하마스나 지금 서로 경쟁하는 것 같아요. 경쟁하는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 군인 장례식장에다가 러시아가 미사일을 쏘는 바람에 여기서 한 50명이 한꺼번에 죽은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하고 있는데 비난하면 뭐합니까? 비난만 하니까 말만 하니까 지금 말 안 듣잖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요즘 장기전을 대비해서 양측이 지금 포탄 탄약 확보에 주력하고 있거든요. 러시아는 지금 북한에다가 지금 포탄 탄약을 이미 얘기해 놓은 상태고 사실 열차 오간 거 좀 내역이나 이런 거 인공사진 보면은 이미 포탄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주 높고요. 자, 그 다음에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했는데 곧 지상전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가자 지구를 완벽히 포위해가지고 지금 현재 전차들이 포위해서 이제 쳐들어간다고 하는데 저는 뭐 이스라엘이 뭐 자기들이 뭐 화가 나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솔직히 자기들이 바라던 바잖아요. 지금 의도하던 바고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의도하던 바니까 이거 전쟁 시작해도요. 뭐 그러면 이스라엘이 원사이드야 이길 수 있다. 저는 꼭 그렇게 보지도 않아요. 왜냐 시가전은 해야 되거든요. 시가전 결국은 시가전 해야 돼요. 그럼 시가전 해야 되는데 과연 시가전으로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저는 사실상 쉽지 않다고 봅니다. 시가전 자체가 워낙에 힘들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스라엘 전차 중에 메르카바라고 상당히 유능한 전차가 있거든요. 사막전에서 상당히 뛰어난 전차가 있는데 이 메르카바 전차 가지고 해봐야 요즘에는 제블린 미사일 하나면 뚜껑 따 있는데 전차가 저는 전차가 전차답지가 못해요. 왜냐하면 제블린이나 뭐 이런 대전차 미사일 한 방에 다 나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거 그냥 특별히 이스라엘 지상전을 시행한다 그래도 이게 정가를 쉽게 올리기가 쉽지는 않다. 그리고 하마스가 민간인들에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잡으려면 민간인을 다 죽이는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과연 이스라엘이 민간인을 다 죽여가면서까지 이걸 할 정도로 밀어붙일 수 있느냐.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전쟁범죄로 시작된 전쟁인데 요것 때문에 이제 국제사회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상대방이 뭐 하면 나는 그거보다 더 하겠다. 라는 식으로 가가지고는 이게 끝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끝이 없는데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린 여기서 뭔가 투자 아이디어 얻어야 돼. 첫 번째 투자 아이디어는 전 이겁니다. 결국 이게 확전이 되고 점점 문제가 되고 특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에서 이란이 껴들게 되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이란이 껴들게 되면 이란 같은 경우가 물론 이란이 껴들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현재 라이시 대통령 같은 경우 원래 이란이 온건파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미국하고도 사이도 좋았고 하산 로하니 전 대통령이죠. 하산 로하니가 전 대통령을 할 때는 사실 이란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일단 먼저 배신을 때렸고 트럼프가 먼저 이란하고 핵 합의한 거 파기해버리고 그러니까 이란이 또 화가 나고 그러다 보니 이란에도 강경파가 힘을 얻게 되죠. 왜냐하면 온건파가
미국 오바마 대통령하고 합의를 잘 해놨는데 핵 합의를. 근데 그걸 그 다음 대통령 트럼프가 대통령 받겠다고 그걸 다 뒤집어 엎어버렸으니 이란 같은 기분 좋겠냐고요. 그러면 이제 강경파 애들이 그거 봐라, 그거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면 아무 소용 없다 라는 얘기밖에 안 나오겠습니까? 그럼 이제 그런 상황에서 결국 라이시 대통령이 이제 됐는데, 물론 이란은 대통령 위에 하메네이라는 최고 종교 지도자가 있어요. 그 최고 종교 지도자 맘이에요. 어차피 최고 종교 지도자 맘이고, 근데 이제 이 라이시는 이제 강경파죠. 강경파 대통령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살만하고 통하면서, 여러분 그 순위파하고 시아파가 통화했다는 건 엄청난 대사건이에요. 순위파하고 시아파가 서로 싫어하는데, 여러분 순위파하고 시아파가 이슬람교에서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은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게 무하마드라는 선지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부분이 제일 커요. 제일 큰데, 순위파하고 시아파는 서로를 싫어하다 못해 증오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불구하고 빈살만하고 이란의 라이시 대통령하고 서로 통화를 했다. 이거는 큰 사건이죠. 근데 여기서 서로 이제 더 이상 개입하지 말고 더 확전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란이 확전하기는 쉽진 않다, 저는. 그리고 이란이 여기서 괜히 하마스 편들었다가는 이란도 같이 두드러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란이 알아서 안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란이 확전이 한다고 쳐도, 이란이 확전을 한다고 치면 이제 최악의 경우인데, 이란이 확전을 안 하고 나머지 국가들, 예를 들어 레바논, 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만약에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공격을 이미 했습니다만은 약간 약하게 그냥 포탄 몇 발 쏜 거고, 전면적으로 같이 치고 들어간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요게 분쟁이 좀 커져서 오히려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 그러면 안전자산인 국채로 돈이 다 몰리거든요. 달러, 뭔 일이 터지면 달러, 국채 이쪽으로 돈이 몰려요. 네. 그럼 국채에 돈이 몰리면 자동적으로 수익률은 떨어집니다. 금리는. 지금 국채 금리 올라서 문제인데, 서로 미찰하는 사람이 많으면 국채 금리는 떨어져요. 떨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지금 현재 최근에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채 금리 밀리면 주가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면은 사실 뭐 그렇게 또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상황을 두고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에 이제 투자 아이디어, 양쪽 전쟁을 좀 가지고 동시에 좀 투자 아이디어를 좀 보자면은, 유가, 제가 얘기했죠, 유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뭘 얘기 드렸냐, 어제 방송에서 이걸 얘기 드렸어요. 어제. 자, 유전지대 여기 있다고 싸워봐야 여기서 죽어라 싸우고 있는데 여기까지 가지도 못해요. 여기서 만약에 유전지대까지 걸어가잖아요. 전쟁 다 끝나고 해가 지나가요. 그리고 여기서 미사일 쏴봐 여기까지 가지도 않고요. 여 사이에는 사우디가 있죠. 또 사우디하고 이라크가 있고 갈래 갈 수도 없어요. 자, 그리고 이 여기가 여러분 항상 지도를 볼 때 항상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여기서 배를 타고 찡 여기로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카타르 가서 카운가스도 갖고 오고, 바레인, 쿠웨이트, 사우디 가서 석유도 갖고 오고 막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일로 가는 거예요. 일로. 여기를 막아야 뭐가 문제 생기는 거지. 홍해 백날 가봐야 수에주나밖에 없어요. 여기는 저주받은 땅이에요. 여기는 석유가 하나도 안 나요. 저주받은 땅인데 여기로 가봐야 뭔 소용, 아무 소용이 없는데 굳이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결국은 요 상황이 때문에 제가 이 일이 터지고 나서 유가 걱정하지 마라. 근데 그날 유가가 4% 오르긴 했어요. 근데 제가 유가 걱정하지 마라. 유가 안 오른다. 분명히 드렸죠? 아니나 다를까 유가는 80달러 초반까지 밀렸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도 유가는 계속 하락세입니다. 최근에 유가 WTI를 보시면은, 자, WTI 보시면은 이때 딱 제가 뭐라 했어요. 이때 여러분 그 글로벌 IB들이 유가 100달러 간다고 설레발 치는 때 단 한 번도 100달러 가본 적이 없다. 절대 믿지 마라라고 제가 얘기 뒤로 유가 급등했죠. 자, 그리고 반등 나오려고 했는데 또 유가 급락했죠. 자, 유가는 거의 고점을 찍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 82달러 정도 현재 머물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관련주들 당연히 볼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농산물은 지금 추격 금지입니다. 농산물 곡물, 한일사료 등등등 해가지고 사료 관련, 비료 관련주들 추격 금지예요. 곡물 찾고 공격
해봐야 뭐 여기에 곡물이 얼마나 있다고 여러분. 예,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기 다 그냥 육로로 그냥 다 폴란드랑 이런 데 다 수출해버렸지 우크라이나가.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볼 필요 있는데, 자, 방산주 다시 반등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하나에어스페이스, LIG넥슨, 한국항공우주, 하나오션, 현대로템, 그 다음에 이런 종목들 지금 현재 방산주들 지금 반등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사태가 난 뒤로 LIG넥슨을 비롯한 몇몇 방산주들은 고가에서 해서 밀렸어요. 이유는 뭐냐면 사우디가 원래 무기 수입을 하기로 한 양이 있는데, 요게 이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문제 생긴 뒤로 사우디가 그 계약 그 이행을 지금 미루고 있어요.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소식 퍼지면서 지금 LIG넥슨 밀리고 있지만, 그래도 매수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항공우주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것까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땡땡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역시 포탄 탄약 관련주입니다. 포탄 탄약 관련주, 포탄 탄약 엄청 모자르죠. 근데 이 회사가 구리도 해요. 구리도 하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최근에 지금 상승이 아니라 구리 가격이 지금 밀리고 있는데 못합니다. 구리가 하락 중입니다. 지금 하락에서 지금 돌아 나오고 있어요. 지금 돌아 나오고 있는데, 구리 같은 경우가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 요 종목이 수혜를 봅니다. 수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요 종목, 그래서 포탄 탄약 관련주기도 하고 구리 관련주기도 하다. 그래서 이 종목 제가 노란통 메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제가 알려드리고요. 자, 재건 관련주도 보실게요. 재건 관련주들 뭐 딱히 할 게 없어요. 재건 딱히 할 게 없고, 지금 사우디 네옴시티도 잠정적으로 지금 좀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팔레스타인 요 문제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요거 재건, 터키 지진 재건, 아프가니스탄 지진 재건, 이런 것들이 막 인프라 할 게 엄청 많아요. 근데 이 인프라 할 수 있는 현재 지금 몇 건 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이제 저는 한미글로벌 히림 같은 종목은 이 CM사들은 좀 웬만하면 보지 마시고, 주가도 많이 올라왔고 너무 가볍기 때문에 건설기계 장비 관련주 신규 접근 가능하다. 건설기계 장비 관련주로 제가 얘기 드린 거는 HD 현대 일렉트릭, 변압기, 그 다음 이쪽 전력 설비 관련주인 HD 현대 일렉트릭인데, 이번에 연휴 때 주가 밀릴 때 얘는 안 밀렸어요. 버티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골든크로스, 오늘 골든크로스 확정 났어요. 오늘 골든크로스 확정입니다. 추가적으로 급등하면서 아주 높다. 그래서 HD 현대 일렉트릭을 위주로 좀 보시는 전략, 이 전략을 좀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 마지막 신재에너지인데, 이거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서 지금 단기 바닥 확인은 완료했는데 반등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하나솔루션 지금 거의 뭐 그냥 내내 줄이 내리꼽다가 지금 한 약 3일 반등했어요. 3일 반등했는데, 뭐 태양광 관련주들이 뭐 최근에 수익성 안 나오고 뭐 이런 건 알겠는데요. 일단은 제가 태양광 관련주들은 일단 저평가돼 있다. 그리고 내년에 민주당이 재집권하면 달라집니다. 이거 완전히 주가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부분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솔루션이나 CS윈드 지금 들어갈 타이밍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황 투자 아이디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농산물 관련 추적 금지, 그리고 폭탄 탄약 관련 히든 종목 나와 있습니다. 이 히든 종목 우리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되고 있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하단에 샵 3989로 주잘백 세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이 히든 종목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 갈게요. 2차 전지 관련주 얘기를 나눠볼 건데, LG 에너지 솔루션 이때 실적 발표가 상회됐죠, 예상치보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 발표 이후 2차 전지 관련주들 향후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일단 LG 에너솔루션의 실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건 뭐냐면, LG 에너솔루션이 사실 실적이 뭐 6천억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보조금을 알고 보니까 좀 더 받았어요. 미국한테 보조금 받은 게 조금 규모가 좀 더 컸습니다. 2,155억 정도 됐는데 예상치가 1,600억이었는데 여기서 한 600억 정도 차이를 냈다. 그 다음에 뭐 7천억대 영업이익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LG에너솔루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이 아직 전기차 수요가 꺾이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미국 정책 수요가 꺾이지 않았다는 점, 미국의 공장, GM 합작 공장이 있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GM하고 같이 합작해서 만들어 놓은 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이 가동률이 상당히 좋았다. 그런 면에서 이차전지 그렇게 지금 어둡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뭐 꼭 동의는 안 하는데 여튼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래도 미국 쪽에서 선방해가지고 좀 주가가 올라온 거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이 선방해서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LG 에너지 솔루션 추가적인 지금이 제일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4분기 정도 가까울수록 매수를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요. 지금 지금 매수하면 4분기까지 기다리긴 해야죠. 기다리긴 해야 될 것 같고. 그럼 LG에너지 솔루션밖에 없냐? 사실 그건 아닙니다. 근데 삼원전 배터리 관련주들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사실 요거 딱히 뭐 좋다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셀업체, 완성 셀업체, LG에너지 솔루션 말고 삼성 SDI를 보자면 삼성 SDI도 요거 돌려서고 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이 그 정도 나왔으면은 삼성 SDI도 분명히 잘 나왔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삼성 SDI가 최근에 주가가 윗꼬리 달고 지금 이제 반등해서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셀 관련주들을 좀 보셔야 된다는 건 뭐냐면 셀에 배터리 셀 자체 안에 리튬이라는 게 들어가는데요. 근데 이 리튬이 최근에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떨어지면은 과연 2차전지 셀업체한테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가격이 떨어지면 안 좋을 수 있는 방법 왜 안 좋냐면 네. 싸게 팔아야 돼요. 아, 원가가 싸면 싸게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날리는 영업이익이 좀 더 많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유가도 뭐 마찬가지긴 하지만 유가가 고유가 됐기 때문에 뭐 배터리 수요가 좋을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배터리 수요가 좋지는 않고 현재 셋업체들 같은 경우는 자원 특히 리튬 같은 경우가 가격이 최근에 바닥을 찍고 살짝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올라올 때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했을 때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만들어 그 배터리 만든 걸 좀 비싸게 팔 수 있거든요. 좀 더. 왜냐면 봐봐라 지금 지금 현재 가격이 비싼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좀 싸게 파냐 이러면서 이제 충분히 이 가격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약간 좀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나 LG에너지 솔루션 모두 마찬가지긴 하지만 LG에너지 솔루션을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SK이노베이션은 지금 SK온이 들어가 있는 SK이노베이션 한번 볼게요. 네,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로 돌아 나오고 있죠. 최근에 유가 때문에라도 SK이노베이션은 좀 올랐는데 그게 유가가 다시 상쇄되면서 다시 밀린 상태에서 다시 2차전지 반등 때 같이 올라온 모습입니다. 근데 확실하게 저는 LG에너지 솔루션이 조금 더 움직임이 좀 좋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이쪽으로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2차전지 나머지 종목들을 좀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아요, 그냥. 그래서 2차전지는 제가 봤을 때는 1차적으로 이미 시세 나오는 구간은 끝났다라고 이게 한 2차 시세 정도 되겠네요. 1차 시세는 그 전에 한번 터져 나왔었고, 이게 한 2차 시세 정도 되는데, 이 2차 시세도 특별히 뭐, 우리가 볼만한 게 많지는 않다. 이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참고해서 종목들을 보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삼성계 배터리가 지금 현재 지금 고전을 면치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LFP 배터리 설비 증설하고 있는 회사들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회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몇 개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흑자로 전환하기가 좀 쉽지 않은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쉽게 성과가 나고 있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참고하셔서 위치하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LF 에코프로에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은 가격대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눈에 얘기 드렸던 건 이날이에요. 이날 7월 26일 날 7월 26일 날 옆에서 누가 밥 먹고 있는데 그거 얘기하고 주식 얘기하길래 이거 끝물이다 생각하고 제가 모두 다 매도하자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래 그 이후에 주가 회복 못 하고 있어요. 전혀. 모든 종목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인데 반등 구간에서 누가 빠르게 치고 올라올 거냐는 이제 초반 분위기는 LG에너지 솔루션이 호시적되면서 LG에너지 솔루션도 좀 몰릴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중후반으로 2차전지 관련주들 중에 어닝서프라이즈 나온 종목들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긴 했지만 근데 충분히 2차전지 관련주들 같이 메리트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 신규 공략을 좀 집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 얘기 들어봤는데요. 3원계 배터리는 이제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코멘트 주셨습니다. 저희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2차 전지뿐만 아니라 히든 종목까지 얻어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샵 3989 번호로 주잘백 세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저희와 함께 히든 종목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다음 토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제약바이오 산업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덴마크 제약 기업이죠. 노보노디스크가 개발한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의 신부전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 소식과 함께 우리나라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도 함께 들썩였습니다. 또한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유럽 종양학회라고 하죠. 에스모가 열리고 있는데요. 비만 치료 관련제 에스모가 열릴 때 주목해봐야 할 바이오 섹터 있을까요? 네, 일단 요즘 비만하고 당뇨는요 한 세트로 갑니다. 한 세트로. 비만 잡으려고 하면 당뇨 잡히는 거고 당뇨 잡으려면 비만 잡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대표적인 당뇨 관련주들이 뭐가 있습니까? 인벤티지랩이 대표적이고요. 오늘 인벤티지랩 오늘 또 급등했습니다. 오늘 방송하고 있는 10월 13일 날 급등했는데 물론 상승폭을 좀 반납은 했어요. 반납은 했는데 이 인벤티지랩이 하는 일이 뭐냐면 주사를 늘 맞든 뭘 맞든 간에 이게 인슐린을 놓잖아요. 근데 이거 매 시간마다 놔줘야 돼요. 근데 인벤티지랩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는 지금 지속 시간이 상당히 오래 간다는 거죠. 오래 가서 단 한 번, 하루에 한 번 정도만 해도 충분히 인슐린 통제와 함께 당뇨 쪽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약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인벤티지랩이 상당히 이 부분 때문에 많이 올라왔는데 최근에 조정받고 나서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반등하고 골드크로스 오늘 날 뻔했는데 21일 골드크로스 오늘 못 넘고 지금 현재 종가 마감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 충분히 의미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장 여기서 우리가 좀 키포인트가 됐던 거는 바로 일라이릴리입니다. 일라이릴리가 관련해서 요거 치료제 발표하고 나서 마운자로라고 하죠. 일라이릴리가 분명히 난 당뇨약을 만들었는데 비만이 잡혀요. 혈액순환이 잘 되고 무슨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우리 길거리 옛날에 길거리에서 만병통치약 팔던 아저씨들이 한두 번씩 꼭 있었거든요. 근데 뭐 MC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은 분명히 별의별 희한한 약들 그런 약들을 이게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 일라일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마운자로가 많이 히트를 쳤고 여기에 추가로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까지 위고비는 오히려 비만을 잡자고 만들어 놓은 약인데 요게 비만을 잡으면서 당뇨를 잡는 그런 이제 거의 만병통치약이 됐어요 다들. 그래서 요게 이제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 그럼 관련주들은 우리나라 뭐가 올랐느냐? 주로 이거 관련주들은 대부분이 다 당뇨 치료제,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원래 이런 회사들은 이 일라일리의 당뇨 치료제나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들이 만약에 국내에 들어오게 된다면 첫 자리 좀 잃겠죠. 그래서 저는 요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외회 주식으로 상당히 좀 볼만하고요. 일라일리하고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물론 노보노디스크는 제가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목표가 이미 도달한 상태이긴 한데 그래도 불구하고 충분히 볼 수 있다. 그리고 마이크로 플루이딕이라는 장기지속형 주사제 제형 변경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릴라일리고요. 릴라일리 같은 경우 릴라일리가 아니죠. 인벤티지랩이고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가 최근에 시험 사업도 현재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웅제약과 진행 중인 탈모 치료제가 있습니다. 예, 제가 최근에 바이오 트렌드가 비만, 당뇨, 탈모라 그랬죠. 네. 전 참고로 이 세 개다가 다 고민이 있어요. 예. 비만도 고민이 있고 지금 현재 당뇨도 고민이 있고 탈모도 머리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이제. 근데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거기에 종근당하고는 같이 치매 치료제를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상 진행 중인데 상당히 좀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다양화돼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는 위고비나 뭐 이런 것들 또 비교해서 좀 보시면 오늘 이거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가 어떻게 올라왔냐면요. 오늘 정말 많이 올라왔다가 살짝 들어올린 그런 수준이거든요. 정말 많이 올라왔다가 그래서 저는 아직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했어요. 근데 매물벽 세게 있는 게 지금 24,700원 라인이네요. 요거만 잘 인벤티지랩이 24,700원 라인만 좀 잘 돌파하면 추가적으로 좀 잘 안 차게가지고 주가가 좀 더 뻗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에스모가 현재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는데 자 에스모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것도 항암제입니다. 일단 종양학하기 때문에 항암제 위주예요. 항암제 위주인데
요즘에 이제 우리가 좀 뜨고 있던 종목은 한올바이오 파마입니다. 이 한올바이오 파마가 최근에 주가가 급등했다가 오늘 10월 13일에 좀 밀렸는데 이 한올바이오 파마 모회사가 대웅제약입니다. 대웅제약. 모회사가 대웅제약이죠. 대웅제약 외 5인. 그래서 저는 이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도 이 대웅제약이 이상한 거 만들었다 욕먹기 싫어가지고 자기 자회사다 그냥 던진 그런 꼴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한올바이오 파마도 S1 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HLB 같은 이런 회사들 역시 이제 예산은 진짜 완전히 그냥 껌처럼 붙어버렸네요. 일단은 HLB 같은 경우가 현재 지금 유럽 종약회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약 2년 반 전, 3년 전 뭐 이럴 때 유럽 종약회 할 때 그때 요게 이제 상당히 좀 이슈가 됐었다. 그때 최우수 논문상 받으면서 그때 주가가 HLB 한번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또 노려볼 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주가도 좀 다 돌려놓고 수급도 상당히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좀 같이 보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얘기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좀 더 얘기 좀 더 드리자면 최근에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쪽에 이슈도 많이 봤는데 이게 좀 재밌는 게 위식도 역류 질환 그러니까 영수성 식도염이겠죠. 영수성 식도염 같은 경우 신약인 K랩으로 치료 가능하다. 이게 지금 현재 바이오 임상 실험 중이고요. 위산분비 억제제 이걸 이제 피캡이라고 하는데 이쪽은 그냥 다 피캡이라고 해요. 이 피캡 계열 시장을 현재 집중 운영하고 있다. 또 근데 먼저 일본의 다케다의 다캡캡이라는 게 원래 먼저 나왔어요. 근데 먼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미국 FDA에 신청했더니 빠꾸 맞았어요. 그냥 발암물질 나왔다 그래가지고 자 이후 다케다가 약 3에서 6개월 정도 안전성 자료만 계속 제출을 하고 있는데 뭐 저는 뭐 이게 초반에 잘 가려면 이렇게 갔으면 안 됐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K렉 같은 경우는 니트로사민 발암물질이 없습니다. 없이 만드는 그런 영수성 식도 질환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한번 여러분들이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의 블록버스터급 시장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래서 제가 땡땡땡땡땡 이렇게 5글자로 이렇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드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에스모가 다음 주 20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올바이오파마 HLB 주목하라고 코멘트 주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저희 본부장님께서 히든 종목 주셨는데요. 그 히든 종목 노란톡방 안에서 오직 공개되고 있습니다. 하단에 샵 3989 번호로 주잘백 3글자 보내주시면요. 이렇게 히든 종목 많은 종목이 있었죠. 제약 바이오뿐만 아니라 뭐 폭탄 관련주도 있었는데요. 다 공개해드리니까요. 노란톡방 안에서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 또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게 최근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 우리가 눈여볼 거는 이 유마티스 관절염 신약 후보 물질을 갖고 있는 이 기업이 상당히 좀 많이 이슈를 받고 있어요. 제가 아까 방금 설명드린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중에 하나예요. 이게 스치 지나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가 미국의 이뮤노마트에다가 이거를 기술 수출했습니다. 기술 수출했다 그래서 아예 뭔 돈을 수치 못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얼마를 벌면 얼마의 로열티를 받아요. 네, 그런 식으로 현재 짜져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나스닥에서 이뮤노마트가 주가가 하루에 100%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임상 3상 현재 진행 중인데 저는 감히 얘기 드리지만 이 내용이 계열 내 최고 신약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최근 주가가 상승 추세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같이 여러분 보시면은 이 두 종목 제약바이오 반드시 설명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주 또 히든 종목도 주셨습니다. 오직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되는 내용이니까요.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 주목해봐야 할 증시 이슈가 있을까요? 네, 다음 주는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죠. 실적 시즌인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만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상업세에서 나오는데 화요일 날 뭐 딱히 중요하다 보고 있잖아요. 오히려 18일 수요일 날 여러분 중국의 3분기 GDP가 나와요. 예전 같았으면 중국이 GDP를 마음대로 숫자를 만졌을 텐데 최근에 별로 좋지도 않은데 이거 만질 가능성이 좀 없다 별로. 다만 만진다면 4%대로 중국이 GDP 성장률이 떨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5%로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정도의 통계 조작 뭐 이 정도 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이제 중국 이슈가 좀 많은데 다음 주 20일 날 이제 중국 LPR 금리 결정을 합니다.
거의 이제 1년 5개월 만이긴 한데 요거 LPR 금리 어떻게 바뀔지가 여러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나머지를 봤을 때는 미연준 베이지북이 수요일 날 나옵니다. 근데 요것도 정도들 뭐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더라도 매일매일 벌어지는 바로 이 시적 발표도 상당히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 첫 번째 화요일 날까지 해가지고 미국의 웬만한 금융 기업들은 다 시적 발표해요. 예를 들어서 화요일 날 얘기 드리는 뭐 종목들 중에 뭐 존슨앤존슨,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로키드 마틴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여기서 금융주들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이런 회사거든요. 이런 회사들인데 요거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 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 미연준 베이지북 나오고 요게 목요일 날 우리나라에 적용이 될 텐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다음 주에 제일 중요한 건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인데 목요일에 이제 뭐가 이제 또 여기서 또 실적 발표할 거냐면 테슬라가 실적 발표할 겁니다. 테슬라가 실적 발표하면 일단 2차 전기차 한꺼번에 다 움직인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ASML 같은 반도체 장비사들 이런 회사들도 분명히 좀 여러분들 실적 발표 눈여보시면 좋을 것 같다. 장비사가 많이 잘 되면요 삼성전자 실적이 의외로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 또 이제 안타깝게도 한국은행 중앙위원회에서 한국은행 총재가 결국은 이제 통화위원회를 하는데 요때 이제 좀 금리가 어차피 동결이겠죠. 금리 동결인데 요때 멘트가 어떻게 나오는지 요 부분 정도만 확인하시면은 다음 주 실적 발표 일정은 상당히 좀 무난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미연준 의원들 발언도 많이 있거든요. 최근에 미연준 의원 발언들이 약간 좀 뉘앙스가 비둘기파처럼 좀 바뀌었어요. 논조가. 그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는지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증시 이슈 중요한 일정이 정말 많은데요. 증시 이슈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서 다 참고해드리고 내용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함께 하시면서 히든 종목까지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 한밤의 주잘백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